부동산 시장에서 무서운 게요. 어떤 규제가 쏟아져 나왔을 때 그걸 다 소화하고 가는 거죠. 예. 장중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야, 보유세 앞에는 장사가 없겠더라. 세금 앞에서는 장사가 없겠더라. 이런 것을 오늘 주식시장을 통해서 느끼는데요. 어제 제가 아주 한 10분의 1 정도, 10분의 1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고 조정이 올 때가 된 것 같다.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이 장중 조정이 살짝 이루어졌습니다. 아 어제 팔았던 것보다 싼데 다시 살까? 근데 바빠 가지고 볼 여가가 없었는데 웬걸 주식시장 장중 조정이 있었죠. 야, 이 강세장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. 오전에 떨어질 만하면 오후에 올라 있고 다음에 떨어질 만하면 올라 있고 이 부동산 시장도 그랬거든요.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보시죠. 자, 서울의 거래량은 뭐 4,500, 600건대를 다음 1월 달에도 나타낼 것 같고요. 제가 요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나타내 봤습니다. 매물이 700여 개 늘었어요. 1% 정도 매물 늘었어요. 자, 아직까지는 그 뭐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의 무게나 이런 것들 잘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. 팔려고 매물은 내놓는데 안 팔려. 그러면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.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살려고 했던 사람도 더 떨어지겠거니 하고 그러면 매물은 다시 또 늘어나고 요런 악순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다. 공급 대책 이야기도 솔솔 나오기 시작합니다. 제가 과연 저 어차피 농사 지먹고 살 거라 가지고 이 농지의 가격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한 국회의원이 1월 29일자 오늘자 나온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는데요. 전국 토지의 높은 단위 면적당 가격이 굉장히 높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일본과 견주어 봤을 때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. 농사 지으려고 보면 일본 땅값 우리는 뭐 저 대구에서 외곽으로 좀 한참 차 타고 1시간 정도 가도 웬만한 땅들은 평당 10만 원을 합니다. 이거 1000평 가지고 농사 지으면 벼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해 보면 돈이 1억이 투입이 됩니다. 예, 땅값만 1억 투입되는 거죠. 1억 투입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? 벼농사 지어 가지고 이거 한 300만 원 가져가나요? 그것도 지 장비 좀 있고 뭐 좀 있고 한 상태에서 뭐 이것저것 다 맡기고 하면은 한 200만 원 벌래나? 이거 땅 사 가지고 이거 뭐 신경 쓰고 뭐 해 가지고는 집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고 은행에 가만히 넣어 놔도 이 돈 나오는데 이거 안 할란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.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가격이 일본 수준이라면 여기는 지금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과거에 조사해 봤을 때는 한 2.4배 정도 됐습니다. 한 25,000 원짜리 농지를 사 가지고 요 정도 수익을 좀 뽑아낼 수 있다. 한 2,5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농사 짓고 일 좀 해 가지고 자기가 해 가지고 뭐 4,500만 원 뽑아낼 수 있다. 자, 그러면 이 좀 메리트는 있죠. 지금 땅값으로는 이 집가 상승을 제외하고 나면 그닥 메리트가 없습니다. 그럼 미국의 농지 가격은 얼마냐? 한국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. 10분의 1. 저는 한 20여 년 전쯤에 농사 짓는다고 좀 따라다닐 때 보니까요. 야, 그때 당시에도 그 마을에 그 젊다는 사람들이 60대 이랬습니다. 60대. 예, 환갑 지나도 동네 막내 막 이런 모습이었습니다. 야, 그러면 좀 시간이 한 10년만 지나도 농사 지을 사람 없겠는데?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 한 70대가 넘어서도 짱짱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이제 그 시기가 그 이제 젊은 층이 없는 그 시기가 10 년, 20년 지금 더 흘러와 버린 상태에서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면 '야, 그걸 어떡하냐.' 저는 땅의 가치는 무시하지 않습니다. 예, 생산의 3 요소. 토지 이게 기본입니다. 노동, 자본. 뭐 요즘에는 뭐 경영이나 이런 걸 또 포함시키기도 하던데 어쨌든 토지는 중요하다. 중요하다. 이것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. 하다못해 태양광 패널만 갖다 꽂아도 돈은 꽤 됩니다. 물론 이 규제가 많아 가지고 도로로부터 주요 도로로부터 500 미터 이상 이격되고 마을로부터 300 미터 이격되고 이런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. 음. 자, 노동의 가치는 이 로봇의 등장으로 무섭습니다. 무서워요, 무서워요.
노동의 가치는 좀 덜해질 것 같고. 그래서 근래 가장 이 주목을 받는 것이 이 자본의 가치. 아니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공장에 넣어 놓으면은 로봇이 알아서 일을 해 주고 이 효율성이 좋아지잖아요. 이 자본이 이게 짱이더라. 그래서 이 요새 주식 시장도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그래서 향후 인구 변화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. 물론 또 뭐 모여 살고 싶어 하는 또 이렇게 좋은 지역들은 또 예외적일 수는 있습니다. 예 그것마저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. 하지만 전반적으로 '좀 센데 가격이 좀 센데.' 요런 느낌은 있죠. 자 이 차트 하나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? 올해 26 년도 대구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 비중이 한 30% 정도 됩니다. 28 년도가 되면 28 년도 아니 28 년도 아니 27 년도네요. 어유 잘못됐나? 28 년도 예. 이맘때 되면 세 채 중에 한 채가 투자 가치가 없는 상품. 사실 또 여기 30 년에 근접해 가는 아파트들 그것까지 포함하면요. 요 시기에 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거든요. 사실상 한 두 채 중에 한 채는 투자 가치가 없다. 그래서 이 자산 22 년도 아파트 시장 대붕괴 이후에 반등해 나간 척 하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. 아파트 가격별로. 대다수는 이 투자 가치 없는 상품 한 30% 정도의 아파트 정도만 그래도 그나마 명맥은 유지해 나가는 상태. 물론 이 최상단은 "그거 봐라. 우리 잘 가잖아. 자고 일어나니까 1 억이 올라 있더라." 1 억의 무게가 좀 다르죠. 자 그리고 아까 이 한 국회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. 대구의 인구가 2040 년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 한 14년 지나고 나면 대구 인구 200 만입니다. 230 만. 야 이 통계나 이 숫자 변해가는 것들 이거 완전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거잖아요. 이 무게감도 좀 느낄 필요가 있다. 야 인구는 줄어들어도 가구 수가 늘어나잖아.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. 그래서 가구 수까지 제가 했을 때 25 년도에 가구 수 증가를 보십시오. 5,300 가구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. 예 부동산 붐이 불 때는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금 손을 대 가지고 뭐 분가하고 요렇게 해서 뭐 청약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살짝 늘어나는 경향이 살짝씩은 생기긴 합니다. 근데 이 가구 수가 이렇게 늘어나던 시기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시기로 가고 2031 년이 되면 대구는 가구 수마저 마이너스로 접어듭니다. 정말 부동산 잘해 먹으면 한 파스, 한 파스 잘해 먹으면 한 5년 정도 바라보고 그렇게 길게 완전 장기 투자를 생각하기에도 좀 어렵습니다. 또 물론 입지 좋고 또 최상위의 또 좋은 곳들에 그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자산 시장에 이 가장 재미 많이 보는 그런 그룹군들 그거보다 더 나은 수익을 보여주잖아요. 대구 매물은 살짝 감소하고 있는 모양새고요. 서울과는 약간 방향이 약간 달라 보이긴 합니다. 약간 달라 보이긴 해요. 근데 이 서울의 규제받는 모습을 대구의 고가 아파트들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긴 합니다. 대구의 고가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서울 사람만 규제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해당은 됩니다. 물론 뭐 7-8 억짜리 두 채 가지고 있는다고 해 가지고 이 뭐 세금 크게 두드러 맞을 일은 없어요. 한 15 억짜리 두 개 가지고 있으면 이거 한 채는 이 사회에 공헌하는 바 뭐 요렇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. 자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 12월 달은 2,200 건대, 1월 달은 2,400 건대. 대구는 늘어나고 있거든요. 서울과는 뭔가 약간 미묘하게 다른 지방의 모습은 있기는 해요. 근데 뭐 종부세도 안 내는 사람들이 이 종부세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하잖아요. 이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하위에 있는 사람이 걱정해 주는 모습. 대다수는 이 종부세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걷어간다니까 내 돈 뺏기는 것 마냥 고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. 요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고요. 6억 이상 거래량 요것도 300건 이상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. '지방은 죽지 않아.'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당장 5년 이후에
어떤 상황이 펼쳐질지. 이 정부가 아직까지 4년 5 개월 남았나요? 4년 5 개월 남았나요? 이 정부 내도록 이 부동산을 억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. 그리고 나서 '야 이제 좀 뭐 좀 한번 해 봐야지.' 이렇게 생각했는 그 시기가 되면은 가구 수가 감소하는 2031 년과 바로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. 자, 수성구 달서구 거래량 차이 한 20% 정도 나고 있습니다. 확확 치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. 자, 범문 W 오늘은 13억 5천짜리 거래 하나 보이고요. 만촌 자이른에 23년식 아파트들이 거래가 있어서 야 이거 시장 분위기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거래량 진짜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손바뀜 3만 5천 가구 입주했던 그 시기 이후로 도래하는 시기가 지금 이제 3년 차 도래하는 시기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손바뀜이 정말 많은 게 맞냐?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. 뭐 센터를 부르죠. 항상 요런 것들 옆에는 아이고 지도가 지도야 나와라. 지도야 나와라. 얘가 지도인가요? 항상 요렇게 가격이 조금 뜨고 하는데 옆에는 머시가 있더라. 머시가 있더라.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좀 힘들죠. 제가 부동산 이 중개업 을지메이션 얘도 지금 뭐 조금 진행 중이죠. 예, 조금 진행 중입니다. 분담금이 나중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하고 이 들어갈 때 이야기하고 이 공사 들어가기 전 이야기 나올 때 이야기 너무나 다릅니다. 예전에 한번 시계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.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 밭을 이 전을 답으로 바꾸려고 전을 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또 배수도 좀 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전하고 답하고는 좀 이 토양의 이게 좀 질이 좀 다르잖아요. 이 답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 포크레인쟁이를 불러 놨는데 이 작업을 좀 했습니다. 며칠 했습니다. 그러더니만 갑자기 좀 평탄화만 좀 하면 되는데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불도저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경사진 밭을 이 평평하게 만들었으면 될 건데 포크레인 불러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른 지역이라서 그 지역 사람한테 맡겨 놨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갑자기 수평을 잡고 뭐 하고 하더니만 막 짝대기 꽂아 가지고 확인하고 하더니만 포크레인 가지고 좀에 작업하더니만 갑자기 자기 덤프 트럭을 가지고 와 가지고 뭐 흙을 퍼 갖고 나르고 하면서 나중에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얼마 불렀더라? 한 200 정도 불렀던가? 200 정도 불렀던가?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뭐 350 으로 돈이 늘어났던가? 그래 놓고 "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?" 하면서 하니까 뭐 작업하는 거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뭐라 그러면서 막 합니다. 돈 좀 깎아 달라 하니까 안 깎아 준다 하고요. 마지막 날 또 이 작업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싶어 가지고 슥 가 보니까 이 제법 거리가 먼 곳이라서 그냥 기습적으로 갔는데 일하는 사람 없고 차만 세워 놓고 어 그렇게 해서 또 이게 하루 일당 또 챙기고 막 하여튼 좀 이 험한 꼴을 좀 한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. 들어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데요. 그래서 이런 것도 분담금 이야기 또 몇 년 세월 후에 알 수가 없습니다. 상인 이런 데 자이인가요? 예. 뭐 그런 데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뭐 세게 불렀습니까? 일단 뭐 삽 뜨고 나면 이제 뭐 이사 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게 그게 현실이긴 합니다. 부디 요런 것들 인제 또 잘 또 마무리돼야지 이 좀 고층 아파트들도 이 건설사들도 다음이 있지 이 너무 분담금 세게 불러 놓으니까 이 건설사들이 맥을 못 줍니다. 옛날에 이 주택들 지어질 때 얼마나 그 날림으로 하고 막 이 부실 공사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? 이 사람들이 이 주택 잘 지어 놓으면 따뜻하고 이거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. 근데 이 집쟁이들이 워낙 이게 많이 날려 먹었어요. 뒤로 호로록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신뢰가 거의 뭐 바닥에 떨어져 버렸죠.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아파트로 대거 다 이동해 가는 그런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또 아파트에서 또 이 재건축이 또 순탄하게 잘 되고 처음에 약속했던 돈만큼 딱 내도록 탁탁탁 해 주면은 또 그다음에 또 사업들도 또 삽을 잘 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건설사의 욕심 때문에 이 막 30년 차 넘어가고 이제 중고층 지금의 인제 30 년을 맞이하는 아파트들은 다 고층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건설사들도 돈을 벌려면 이거 맞죠. 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? 요런 개인적인 바람도 살짝 있었고요.
범위 이편한상 범어 뭐 7억 8천까지도 찍었고 7억 초반도 나오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거 수익률이 좀 그래요. 예, 그래요. 그래도 이 주택 시장은 레버리지라는 게 있잖아. 어? 이 7억짜리 살려면 이거 전세 뭐 한 3억 5천 끼고 내 돈 3억 5천만 들어가면 되잖아. 레버리지 시장 진짜 무서운 걸 경험했죠. 코스닥 150 레버리지. 막 하루에 막 20%가 뛰고 막 10%가 뛰고. 근데 그것도 좀 이렇게 좀 한 사람들이 버티지. 그리고 저도 한번 그 어제 살짝 팔았던 걸 다시 오늘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전에 보니까 다시 못 사겠어요. 아, 왜 이렇게 비싸졌냐? 내가 그전에 알던 가격이 아니네. 그래서 이렇게 가버린 그런 상황으로 되어 버렸고요. 어쨌든 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장중 조정이 오늘 몇 퍼센트나 있었나요? 갑자기 막 10 몇 퍼센트 빠지고 이랬던 것들이 아마 수두룩했지 싶습니다. 그 가슴 철렁해 가지고 매도 버튼 덜컥 누르고 다시 오르면 추격 매수한다고 또 덜컥 샀다가 또다시 조정받으면 또 가슴이 철렁하면서 나도 모르게 매도 버튼을 턱 눌러 버리고 두세 번 하면 자산 반토막 나거든요. 아무튼 그런 것들도 우려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도 있다. 실거래 가격은 오늘 마칩시다. 오늘 다른 이야기 풀다가 너무 빨리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버렸네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